연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트렌디한 테이크아웃 메뉴 개발, 카페 운영 노하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레시피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4가지의 컨셉으로 메뉴를 한번 개발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한 메뉴를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4가지 맛 쌀 마들렌.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가 들어간 마들렌인데요. 요새는 글루텐 프리를 많이 찾는 분이 계세요. 저희 매장에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글루텐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또 이렇게 쌀 마들렌 같은 거를 출시를 했을 때는 글루텐이 정말 안 들어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글루텐 프리 그런 건강한 메뉴로 마들렌을 만들어 봤어요. 단호박, 쑥, 인절미, 녹차, 초코 이렇게 4가지 맛으로 만들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메뉴로 취향껏 골라가지고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을 해봤고요. 또 쌀가루,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넣었는데 맛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맛이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 메뉴를 개발할 때는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를 넣었는데 뭔가 좀 텁텁하고 바삭바삭한 메뉴는 바삭바삭하지가 않고 부슬부슬하고 카스테라처럼 폭신폭신해야 할 메뉴들도 약간 떡 같은 느낌? 아무래도 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뭐 디저트, 제과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떡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는 식감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이 연구해봤고 많이 만들어봤고 다양한 쌀가루를 써봤고 그렇게 연구를 한 끝에 저는 지금은 사실 밀가루로 만든 것보다는 쌀가루로 만든 마들렌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조금 바삭한 그런 거는 덜 하지만 뭔가 그 쌀가루만의 특유한 담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을 고려한 메뉴. 앞으로는 비건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장만의 컨셉을 잡으셔가지고 만약에 건강 컨셉의 매장을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글루텐 프리라던가 아니면 비건이라던가 그런 식의 메뉴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동네에만 해도 비건 디저트를 하는 매장들이 작년보다 올해 훨씬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내 매장만의 컨셉을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렌드로 사람들이 많이 고객들이 찾는 거의 많은 매장들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을 해봤어요. 이거는 사실 개발이라기보다는 조금 쫓아간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유래가 된 전통 케이크예요. 그래서 고온으로 굉장히 고온, 보통 디저트들을 만들 때는 180도? 그 정도의 온도로 오븐에서 굽거든요. 근데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250도 이렇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구워요. 대신에 단시간에 구워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로 단시간에 구워서 겉면이 약간 탄 듯하죠. 그래서 약간 스모키한 맛을 가지고 있고 또 단시간 조리를 했기 때문에 안에는 굉장히 크리미하고 촉촉하고 밀키한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고객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그런 케이크고요. 얘는 매장에서 판매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공정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대량 생산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고온으로 단시간에 굽기 때문에 그 온도와 시간을 잘 맞추셔야 돼요. 보통 인터넷에서 나오는 레시피에서는 뭐 180도에 20분을 구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가정이나 각 매장에서 쓰는 오븐마다 온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븐의 온도를 체크를 하시고 시간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븐에서 가장 최상의 맛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다 겉면이 탔잖아요. 그래서 번트 치즈케이크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탄 케이크. 그리고 얘는 포장이 굉장히 용이해서 테이크아웃 메뉴로 개발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새는 도시락 케이크라고 해가지고 작은 도시락 모양에다가 이렇게 미니 사이즈의 케이크들을 넣어가지고 뭐 거기에 글씨도 쓰고 뭐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도 그런 식으로 포장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포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메뉴를 개발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실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잘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장사가 잘 된다, 요즘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온다 하는 매장에 가보시면은 바스크 치즈케이크 메뉴가 거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져서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개발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피스 상권에서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식사 대용 메뉴로 샌드위치 도시락을 개발을 해봤어요. 이거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밥을 포기하고 잠을 챙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잠을 더 자지 나는 밥을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해서 잠을 더 자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피스 상권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도시락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커피랑 같이 테이크아웃 메뉴로 판매를 하시면은 아마 더 판매가 잘 되실 거고 또 이렇게 오피스 상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혼밥러들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권들 있잖아요. 그런 상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식사 대용 메뉴를 1인용으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실 거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에 배달의 민족, 뭐 쿠팡이츠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메뉴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최소 배달 금액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도 혼자서 뭐 시켜서 먹고 싶은데 그 최소 금액 때문에 더 많이 시켜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매장에서는 그 최소 금액을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나 혼자 먹을 걸 주문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상권이 그런 식으로 오피스 상권이라거나 그런 혼밥러들이 많은 그런 상권이다 하시면은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직장인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메뉴, 그것들이 이제 고객의 니즈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주얼에 굉장히 신경을 쓴 트리플베리 뿌띠 무스 케이크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대학교 상권에서 여학생들을 겨냥한 메뉴. 여학생들은 예쁜 인테리어가 예쁜 매장에 가서 예쁜 디저트를 먹으면서 그거를 SNS에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로 인해서 저절로 우리 가게도 홍보가 되고 이런 메뉴들도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손님을 끄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트리플베리 무스는 세 가지의 베리들 트리플 베리라고 해서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이게 세 가지의 베리로 맛과 색을 낸 무스 케이크예요. 그렇게 해서 예쁘게 장식을 해서 작게 이렇게 좀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아무래도 판매가가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이즈를 조금 줄이셔가지고 판매가를 조금 낮춰서 판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까지 가능한 이런 예쁜 메뉴를 개발을 하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비주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뉴를 개발을 하시는 매장은 한 가지 또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게 인테리어예요. 이렇게 대학생들,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장도 예쁜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쁜 매장으로 뭐 예쁜 조명을 단다던가 아니면 뭐 포토존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예쁜 매장을
운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메뉴들을 새롭게 개발을 한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매장 이런 메뉴를 새롭게 개발을 한다 하시면은 매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침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매장 분위기도 그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은 자금을 들여서 막 다 이렇게 고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작은 소품, 뭐 조명, 뭐 페인팅 이런 것들로 충분히 예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에도 한번 신경을 쓰시는 게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뉴를 개발을 하셨으면은 고객분들한테 테스트를 받아야 되겠죠. 바로 메뉴를 만들었다고 내 입맛에 이거 맛있어. 바로 팔아야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받으셔서 메뉴를 출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로 테스트지를 만드셔가지고 맛, 양, 품질, 비주얼 그리고 여기 좀 빠져 있는데 가격 이런 것들을 다 넣으셔가지고 평가지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평가지를 나눠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거를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옆에다 추가로 작성을 해주시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고객분들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분들한테 참여를 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이 메뉴 만들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해서 평가지 드리고 그 평가지에 이제 이유까지 작성하셔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 메뉴에서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어떤 건지 어떤 거를 만족을 하셨는지 어떤 거를 부족해서 내가 보완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메뉴를 다시 수정을 하시고 그 수정이 된 메뉴를 또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수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출시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메뉴를 가지고 뭐 여러 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완벽한 메뉴를 출시를 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그 메뉴를 가지고 오랫동안 판매하실 수 있으실 거고 또 그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여러 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굉장히 냉정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이 메뉴를 만들었는데 고객분들이 냉정하게 가혹하게 평가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렇게 해서 메뉴를 보완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고객들도 냉정하지만 나 역시도 이 메뉴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실 줄 알아야 완벽한 메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메뉴를 만들고 났어요. 이제 후보 메뉴를 가지고 만들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메뉴를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메뉴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메뉴를 자주 바꾸는 거는 좋지 않지만 내가 출시한 메뉴가 좀 판매가 지지부진하고 뭔가 좀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 뭔가 이거는 좀 수익 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메뉴들은 과감하게 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메뉴를 바꾸라는 거는 아니지만 수익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메뉴들은 내가 정성껏 만들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고 다른 메뉴를 개발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매출이 저조한 메뉴는 점검을 하고 판매를 중지하고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그렇게 한번 하셔야 되고요. 잘 나가는 메뉴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 맞습니다.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보시면 잘 나가는 메뉴인데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보완하고 거기서 조금 뭔가가 바뀌어서 뭔가 또 출시되고 계속 그래요. 고객들은 정체되어 있고 지루한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메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하셔야 단골 고객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다른 매장으로 가시지 않게 단골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메뉴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시고 뭔가 더 추가해 보시고 뭔가 비주얼을 더 예쁘게
변경을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별 메뉴를 출시하는 게 좋습니다. 시즌별 메뉴를 출시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마다 뭐 특색 있는 그때 나는 뭔가 제철 과일, 제철 음식 뭐 이런 것들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4번 바꾸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 메뉴를 뭐 제철 과일보다는 뭐 가을에는 할로윈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로윈 메뉴, 또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메뉴, 봄에는 꽃이 많이 날리니까 벚꽃 메뉴, 뭐 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메뉴, 그런 식으로 메뉴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 분위기도 그 시즌별 메뉴에 따라서 인테리어도 조금씩, 소품 같은 것도 조금씩 손을 봐서 보완을 했고요. 그게 저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발전하고 고객분들한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가 뭔가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게 굉장히 재미있어서 항상 시즌별 메뉴를 고민하고 시즌마다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시즌별 메뉴를 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단골 고객분들이 계속 우리 매장을 찾아주시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패키지 용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쁘게 포장을 해서 예쁘게 판매를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우리 매장만의 브랜드화를 시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진정성 밀크티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굉장히 예쁜 병에 담겨져서 그 병을 내가 갖고 싶고 뭔가 이거를 사고 싶고 그런 욕구를 고객분들한테 일으키는 그런 패키지들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뭔가의 로고라던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건 역시 다른 매장과 차별화를 두셔서 그런 우리 매장만의 특색 있는 로고라던가 뭐 마켓컬리 예를 들면 보라색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색깔로 포인트를 주신다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우리 매장만의 특별한 특색을 갖춘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그게 패키지 또는 뭐 로고 이런 것들로 성공을 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객들이 리뷰를 정말 많이 남겨요. 아까 질문에서 제가 받았던 것처럼 고객분들이 리뷰를 남기시고 그 블랙 컨슈머라는 고객들, 악플을 다시는 고객들도 많으신데요. 고객들의 리뷰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좋은 리뷰도 물론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안 좋은 리뷰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매장에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는지 어떤 욕구를 충족을 시켜드렸고 어떤 부분을 부족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고객분들에게 더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제 주변에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 배달을 하지 않으셨던 매장이에요. 그래 배달을 안 해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됐던 매장인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힘들어지시면서 이제 이분도 쿠팡이츠랑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곳에서 이제 배달을 시작을 하셨는데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어 댓글 때문에 너무 힘들어 리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말 리뷰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리뷰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좀 딱 잡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장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배달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배달 하셔야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뭐 나는 정성껏 정말 노력해서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 집밥처럼 만든 음식인데 그걸 가지고 뭐 맛이 없다 뭐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들고 있고 속이려고 하지 않고 일단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면은 그런 고객분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메뉴를 개발을 하시고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단 메뉴를 개발을 하시려면은 시장 조사를 하셔가지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시장 조사를 하시려면 일단 상권을 조사하셔서 고객을 분석하셔야 하는데요. 상권 조사, 우리 매장에 있는 상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피스 상권, 대학교 상권, 뭐 원룸 상권, 그런 상권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고객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만약에 오피스 상권의 고객분들은 샌드위치 도시락처럼 그런 바쁜 아침 대용, 식사 대용 이런 것들을 원하시니까 그런 메뉴를 개발을 하셔야 되고 여대생들을 겨냥해서는 예쁜 비주얼을 갖춘 메뉴를 개발하셔야 되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처하셔가지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메뉴들을 개발하셔야 되고 또 건강을 생각하는 메뉴들을 개발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매장의 상권에서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변 매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참고는 하되 모방은 하지 않는다. 이거 모방은 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주변 매장을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거를 토대로 나만의 메뉴를 거기다가 더 좋은 점을 보완을 하거나 하셔가지고 나만의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장과 차별화된 메뉴, 이게 바로 모방이 아닌 다른 매장과 차별화된 메뉴를 만드는 게 맞는 거고요. 좋은 재료를 건강하게 정성껏 만든 메뉴.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토대로 저도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로 건강하게 정성껏 만든 메뉴를 만드시면 고객분들도 그걸 아시고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쁜 비주얼을 갖춘 메뉴, 예쁜 비주얼 중요하죠. 그리고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메뉴. 너무 비싸거나 너무 또 저렴하거나 그렇지 않은 내가 이 가격을 주고 이렇게 먹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메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가. 아까도 질문을 하셨는데 원가를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뭐 원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메뉴를 개발하고 내가 어떤 메뉴를 판매를 하고 그럴 때 원가를 정말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설비가 되어 있는지, 식재료 원가는 얼마인지, 이거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내가 투자를 한 거에 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메뉴를 개발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메뉴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수익이 미비할 것 같다 이런 메뉴는 아까워도 연구를 하고 뭔가 계속 개발을 하셨지만 그래도 아까워도 과감하게 포기하실 줄 아셔야 해요. 그래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는 포기하실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원재료를 수급받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원가가 중요해요. 철마다 원가가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예를 들자면 디저트 카페에 항상 여름만 되면 일어나는 사태예요. 생크림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생크림이 주로 들어가는 메뉴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크림의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난감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하고 그래서 이 생크림을 쓰셨다가 다른 생크림을 쓰셨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요즘에는 SNS를 이용해가지고 사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향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생크림은 동물성 생크림이 있고 식물성 생크림이 있어요. 보통 차이를 잘 모르시죠. 보통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동물성 생크림은 식물성 생크림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동물성 생크림이 정말 자연적으로 우유로 만든 생크림이고요. 식물성 생크림은 뭔가들을 첨가한 그런 생크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생크림도 매장에서 거의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합니다. 우리 매장은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내세우시는 매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건강한 거, 몸에 좋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셔가지고 메뉴를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내 매장에 어떻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까? 우리 매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부족할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메뉴를 개발을 하시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시고 뭔가 변화를 주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가 되면서 정말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럴 때 뭔가 좀 이거를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기회에 뭔가 내실을 다진다라는 개념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내실을 다지셔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을 하는 그런 매장들을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찾으셔서 매장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이가 가정보육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저도 사실 매장에서 일을 막 열심히 예전처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검색, 인터넷 웹사이트, 해외 웹사이트를 많이 검색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는 이렇구나. 그러면 해외 트렌드는 어떨까? 그런 것들도 조사하고 그래서 조금 더 발빠르게 제가 만약에 다시 복귀를 하고 했을 때 더 발빠르게 남들보다 빨리 복귀할 수 있게끔 지금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매장을 운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정말 힘든데 코로나 사태 진짜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께는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태에 적응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드실 수 있으실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메뉴를 새롭게 개발하신다거나 변화를 주신다거나 배달을 한번 해보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잘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에 응답을 해볼 텐데요. 블라인드 테스트가 메뉴 개발에 정말 좋은 팁이네요. 네, 맞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반드시 하셔야 하고
대신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대신에 평가지는 좀 세세하게 고객분들이 나에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들은 좀 세세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시면 되고, 연령층을 다양하게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특정 연령층에만 하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한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내 상권이 오피스 상권, 대학교 상권 뭐 이렇게 상권이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꼭 그분들만 우리 매장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을 책정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즌별 메뉴 출시할 때 어떤 점을 제일 고려하셨나요? 컨셉 아니면 메뉴 구성? 저는 사실 컨셉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주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컨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쁜 거 그리고 지금 이 컨셉에 굉장히 어우러지는 그런 컨셉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메뉴를 개발을 하는 편인데, 이거는 뭐 사실 세상에 정답이 없잖아요. 제가 하는 방법이 무조건 답이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저는 컨셉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중요하게 보시는 상권 포인트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유동인구입니다. 유동인구 제일 크게 봅니다. 우리 매장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야 상권이 좋거든요. 그래야 다양한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찾아주실 거고, 그로 인해 수익을 또 창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동인구 가장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사실 뭐 비주얼 하나 때문에 뭔가 특별한 뭔가 하나 때문에 대박이 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SNS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정말 뭐 하나 때문에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매장들 가보면 사실 위치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뭔가 뭐 고객들이 가기에 편리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박이 난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거겠죠. 그만의 특별한 무언가, 정말 여기 아니면은 이거는 먹어볼 수가 없어, 여기 아니면 이거는 해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뭔가의 특별한 강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곳들은 뭐 매장 임대료도 비싸고 뭐 권리금도 있을 거고 다 비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창업하는데 나는 조금 자금이 부족하다. 그럴 때에는 뭔가 나만의 특별한 임팩트가 있는 메뉴를 개발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매장을 오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무턱대고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매장이 맞아 라는 생각으로 덜컥 계약을 하신 다음에 그 매장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면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창업은 사실 굉장히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많이 실패하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그냥 하셔가지고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이 매장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 매장에서 어떤 임팩트 있는 메뉴를 만들어서 고객들을 확보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파악하셔서 오픈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카페 식자재들을 한 기업과 계약해서 배송이 한 번에 오는 건가요?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라 한 군데에서 이렇게 받지 않고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사고, 또 제가 필요하면 얼른 가서 사오기도 하고 얼른 주문을 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활동적이라서 이렇게 배송 오는 거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고 이런 거 사실 잘 못해서 그냥 얼른 가서 사와야지 하고 그냥 사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식자재는 여기가 굉장히 좋고 뭐 어떤 식자재는 여기가 굉장히 좋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업체만 쓰시는 거를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카페는 건강, 비주얼, 상권, 공략, 맛 중에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두시나요? 저는 요즘에는 건강이에요.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비주얼에 중점을 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건강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둬서
아까 개발했던 것처럼 쌀 마들렌처럼 뭔가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버터, 우유, 계란이 들어가지 않은 비건 제품을 개발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건강을 굉장히 고려를 하게 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고객분들도 약간 그런 추세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맞춰서 저도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 코로나 시기에 매장 운영을 하면서 힘이 났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힘이 났던 에피소드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슬프지만 사실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는 매장 운영을 거의 못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 지금은 저도 위드 코로나 시대다 뭐 이런 말들이 있듯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공포에 떨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정말 너무 무서워서, 더군다나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 코로나의 공포에 떨어가지고 집 밖에도 정말 나가지 않았고요. 막 손소독제를 어디만 갔다 오면 항상 발랐고 공포에 떨어가지고 매장도 거의 운영을 못하고 집에서 아이랑 육아만 1년 내내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너무 힘들어서 올해 2021년도가 되면서 저도 이제 약간 그 틀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도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첫 출근할 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커피를 집에서 이제 타가지고 차를 운전을 하고 막 가면서 와,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다 막 이러면서 출근을 했었는데요. 또 다시 코로나가 안 좋아지고 하면서 또 다시 가족 모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힘이 났던 에피소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가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짜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방역 단계가 좀 낮춰진다거나 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 복귀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전략과 기획 기록들을 가지고 더 발전된 매장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울하지만은 않네요. 제가 좋아하는 시즌 이벤트 있으신가요? 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할로윈을 굉장히 좋아해서 할로윈 때가 되면은 온갖 메뉴들을 막 다 단호박에 주황색에 이런 것들로 만들어요. 그리고 매장도 할로윈 컨셉으로 장식을 하는데요. 그게 너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큰 저희 매장의 1년 연중 행사예요. 사실 크리스마스보다 저는 할로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팁이나 단골 고객 관리하는 팁이 있을까요? 단골 고객들께는 사실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단골 고객분들에게는 서비스를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아주 작고 간단한 거여도 이렇게 드리면 그게 또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단골 고객분들 또는 새로운 고객분들한테도 서비스를 좀 잘 해드리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카페 창업 준비 중인 분들한테 추천하시나요? 사실 추천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끝나면 그때는 경제가 굉장히 폭발한다고 해요. 물론 끝났다고 해서 바로 경제가 폭발하진 않지만 경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니 그때는 창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무턱대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카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비추합니다. 그러면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고요. 뭔가 나만의 특색 있는 메뉴, 나만의 뭔가 임팩트를 가지고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창업 시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를 운영한다는 거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인 기업이잖아요. 제가 발빠르게 움직여야지만 수익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챙겨야 해요. 뭐 식재료 수급, 뭐 공정 만드는 부분, 판매하는 부분, 서비스 부분, 뭐 고객을 응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 또 세금 문제,
이런 것들까지 제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무턱대고 아 나도 카페나 하나 해볼까 봐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는 얘기해드려요. 정말 쉬운 게 아니다. 장사가 쉬운 게 아니다.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내가 움직여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의 목표는 저는 웃기지만 저는 베스트 원이 되기보다는 온리 원이 되고 싶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1등으로 가장 뛰어난 매장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정말 아이러브 스위트만의 특색을 가진 뭔가 고객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아이러브 스위트 거 아니야? 이거 아이러브 스위트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리 원이라는 말처럼 세상에 단 하나뿐이고 우리 매장만의 특색을 가진 그런 매장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만의 특색을 가진 아이러브 스위트를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전국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두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저도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제 곧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개인 방역 잘 지키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 접종을 많이 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지금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사람들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리면 경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탄탄하게 내실을 다지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랑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다 이제 알려드리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우리 매장에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할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매장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